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더 좀 상승을 바랬는데 사실은 오늘 조금 아쉬웠습니다. 시초가가 오히려 좀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바로 꼬꾸라졌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텨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간에서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MSCI 그 어떤 리밸런싱에서 여기 스탠다드 지수에서 스몰캡 지수로 하향 편입,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 SK케미칼 녹십자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 물량들이 좀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연금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사업의 재료가 아직까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의 이 성장성이나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시장에서 빛볼 날이 올 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오늘도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이 조금 더 선방하는 날이 분명히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게 되시면 오늘은 공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비중이 패배했습니다. 이게 패배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평균 단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되는데 오늘은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쉽게 됐고요. 공매도가 오늘도 만약에 졌다면, 그러니까 공매도가 졌다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보는데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실은 오늘은 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차장고는 2만 주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대량으로 세계 증권사가 매수를 했고, 매도한 증권사는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결국 외국계 증권사들의 놀이터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서는 어떤 일본 볼밴 상단의 돌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은 93,900원, 그러니까 94,000원이고, 지금 상태에서 금주에 94,000원까지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1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IR 자료를 분석하면서 길게 영상을 올렸지만, 사실은 오늘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반기 리뷰 11월 MSCI 편출 반기 리뷰의 리스크를 오히려 더 키웠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상승은 했습니다. 시초가 1% 시작했고요. 종가는 85,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쉬운 마감이죠. 왜냐면은 시가 1%로 상승했는데 오히려 빠졌으니까 아쉬운 마감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음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불안합니다.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재현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상승은 외인의 매수로 인한 상승이었고요.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재 상태는 오롯이 수급에 의한 상승과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상승, 외국인이 매도하면 하락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차장고는 그래도 16만 주나 줄었습니다. 대차장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아무래도 좋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주로서 대차장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떤 바이오의 투심이 돌아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봄직도 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4.9%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평균가는 종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쉬운 상태고요.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어제 IR 자료를 분석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설명드리면서 생각보다 좀 암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반대 의견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조합해서 왜 그런 의견을 가졌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냉정히 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전엔 아무것도 아닌 회사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2021년 1분기 매출액이 1,000억짜리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4,500억까지 상승을 하죠. 코로나가 끝나니까 바로 다시 회귀합니다. 부채 비율도 높았던 기업이었는데요. 현금 유보율도 원래는 3,000%였는데요. 4,200%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CMO,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펙스를 갖추고 그 어떤 용량 자체를 글로벌 탑티어 수준만큼 확보한 것은 사실이나 경험이 없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기존 경쟁자들을 제치고 어떤 그런 실적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 재단과 그다음에 세피를 통해서 어떤 백신 개발이나 아니면은 감염병 관련된 의약품 개발에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어떤 비용을 아끼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스카이코비원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한 mRNA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세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 어떤 그런 신기술 개발은 해외 지원을 통해서 중단을 하고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갖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M&A, 지금같이 경기 침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의 기술력의 포텐셜은 뛰어나나 자금이 부족해서 어떤 M&A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M&A를 기대를 했고 시장에서도 M&A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현금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절대적인 현금은 많겠지만 어떤 그런 우수한 기술력을 인수할 만큼의 현금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사업과 기존 사업들의 어떤 들어가는 현금들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M&A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러다 갑자기 M&A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세피한테 지원받은 mRNA 플랫폼 관련된 백신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재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현재 그냥 냉정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수급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수급도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차트상 임펄스네 뭐네 전혀 아무것도 그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미비하고 봉의 길이도 짧기 때문에 어떠한 차트 기술적 분석도 그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다른 영상을 보시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거는 이래서 올라갑니다, 이건 이래서 떨어지니까 손절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사실 그런 내용들은 무시하시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매매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짧게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